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태양전지, 그 중에 하나인 태양전지 원리를 먼저 배우고요. 신재생 에너지 전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배운 다음,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신에너지 중에서 연료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전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태양전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접합한 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내부에 여기 접합부 있잖아요. 접합부를 이제 확대한 겁니다. 접합부를 보면, 물론 여기 이제 더 있고, 여기 더 있는데, 이 접합부에 N형 반도체 접합부랑 P형 반도체 접합, 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N형 반도체는 뭐가 남아돌죠? 전자가 남아돌잖아요. 남는 전자가. 그 다음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남아돌잖아요. 그런데 이 접합 부분에서, 여기 만나는 이 접합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N형 반도체는 남는 전자가 있긴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N형 반도체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14족 원소인 반도체에다가 15족 원소를 첨가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15족 원소를 첨가하다 보니까 공유결합을 못하는 전자들이 남아돌아서 남는 전자가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 14족 원소인 반도체의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은 같습니다. 15족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은 같아요. 공유결합 못한 것만 남아있는 걸 그냥 써놓은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중성입니다. P형 반도체도 양공이 남아돌긴 하지만 얘도 역시 중성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 얘는 N형 반도체는 중성이었다가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었습니다. 그럼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그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P형 반도체의 이 접합부에서는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여러 개를 얻어왔어요. 그럼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접합부에 원래 이렇게 접합부 있는데 이 접합부에 순간적으로 N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기장이 새로 생겨납니다. 플러스 전기장은 무슨 전하에서 무슨 전하 방향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이런 전기장이 이 접합부에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서 우선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 남는 전자가 있긴 하겠죠. 이렇게 남는 전자가 있고, 여기도 양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전기장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튕깁니다. 얘도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튕겨요. 이렇게 튕깁니다. 플러스 전하도 이렇게 갖다 이렇게 튕겨서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어쨌든 여기 전기장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뭘 쪼이냐면 빛에너지를 쪼이죠. 빛에너지 쪼이면 우리 광전효과에서 배웠죠? 여기 안에 있는 물질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전자가 나오면 그 빈 공간 또 양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와 양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전자와 양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마이너스가 이 태양빛 받아서 나온 전자고요. 이게 양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면, 요 접합부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N형에서 P형 반도체로 전기장이 생겨서 여기서 새로 생겨난 빛에너지 받아서 생겨난 전자는 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 위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양공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양공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전자는 빛 받아서 생겨난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접합부의 전기장에 의해서 양궁은 P형 반도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해 주면요. 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N형 반도체 있는 데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불을 켜게 하는데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결국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구에 불을 켜게 한 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구조, 이게 바로 전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전지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다? 플러스 극이다. 여긴 무슨 극이다? 마이너스 극이다. 그럼 태양전지에서 N형 반도체는 무슨 극? 전지의 무슨 극? 마이너스 극. P형 반도체는 전지의 무슨 극? 플러스 극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어느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N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은 플러스는 어느 반도체로 이동한다?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이런 구조로 태양빛이 바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자, 그 다음. 태양전지가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태양전지의 이 직사각형 네모판을 확대한 게 요거고요. 그 안에 있는 정사각형처럼 생긴 요걸 확대한 게 이겁니다. 얘가 가장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라서 얘를 세포, 셀이라고 하고요. 이거 모여있는 이 직사각형의 구조, 얘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모인 요 진짜 태양전지 요 판, 이거를 어레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 개 설치하기도 하죠. 이 태양전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태양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합물 태양전지가 있고, 연료 감응체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반도체 태양전지 외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있는 이거는, 반도체 태양전지입니다. 반도체 태양전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결정, 다결정, 비정질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어느 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으냐면요. 단결정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얘는 다소 높고,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단가는 어느 게 가장 비싸냐면 단결정이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다소 비싸다. 많이 비싸진 않고, 얘는 가장 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일상생활이 장난감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 쓰는 거죠. 계산기나 시계, 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태양전지는 비정질 태양전지 씁니다.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싸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계산기, 시계 이런 거에 쓰는 거고요. 단결정 태양전지는 대규모 발전할 때, 그 다음에 다결정 태양전지는 주택용 태양전지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한 말입니다.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라는 뜻이고요. 재생에너지는 다시 사용하는 에너지라는 뜻이죠.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 3개가 있는데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좀 밑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재생에너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태양에너지, 태양열 발전에도 사용되고 태양광 발전에도 사용되죠. 그 다음에 목재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게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생물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에너지. 그 다음 풍력 발전에 사용하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일까요? 풍력 에너지. 그 다음 수수력 발전에 사용하는 에너지, 수력 에너지. 지열 발전에 땅에 있는 열, 우리 지구에 있는 땅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잖아요. 열. 이거 지열 에너지라고 하고요. 주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해양 에너지. 소각열, 어떤 여러 가지 소각해서 폐기물을 사용하는 에너지, 그걸 폐기물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런 것들이 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연료전지는 요 중에서 요 위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건데,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어떻게 해서 나온 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들 물 전기분해 한 거 기억나죠? 중학교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H2O를 전기 충격을 가하면 수소와
뭘로? 산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수소랑 산소를 공급해서 얘를 물로 만들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전기 공급했을 때 이게 됐으니까 거꾸로 얘를 이쪽으로 만들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든 전지가 연료전지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한쪽 극에서는 수소를 공급하고요. 나머지 한쪽 극에서는 산소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공급하는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서는 공급한 수소가 뭘로 바뀌냐면 수소 이온으로 바뀌어요. 이게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안에 있는 촉매에 의해서 수소가 이렇게 수소 이온과 전자로 바뀌고요. 이 전자는 이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불을 내죠. 전구에 불을 켜고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온 이 극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 여기서 우선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 공급하고요. 여기서 전선을 따라서 뭐가 왔냐면 전자가 왔어요. 여기서 반응했으니까 몇 개의 전자가 올까요? 4개의 전자가 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수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이온이 발생했죠. 그게 전해질을 통해서 여기 플러스 극까지 수소 이온이 이동해 와요. 그럼 플러스 극으로 수소 이온 4개가 오죠.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랑 만나면 플러스 없어져서 H2가 2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H2 그 다음에 O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만들어져요. 이 물이 뜨거운 물이어서 온수입니다. 자, 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이 두 반응을 같이 합해보면 이 H2 플러스 O2 얘네들은 여기서 다 없어지고요. 왼쪽 오른쪽 다 없어져서 이 H2O가 됩니다. 즉 수소랑 산소랑 공급해서 물 만들면서 여기서 중간에 뭐가 나온 겁니까? 전기 에너지 나왔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 에너지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연료전지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안녕!